반갑습니다. 광주 전남 정책기관대 공동대표 조현환입니다. 내년 4월달에 21대 총선이다 보니까 앞선 토론자들의 내용 속에서도 공천 관련한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민주당의 혁신을 좀 바라고 있는데요. 선거에서 패배한 민주당은 항상 그 혁신 기구를 만들어 왔습니다. 2015년도에는 당권재민혁신위원회, 그리고 2017년도에는 정당발전위원회, 2020년도가 21년도에는 더혁신위원회, 그리고 2022년 4월에는 정당혁신추진위원회, 그리고 2022년 8월에는 서로고침위원회, 그리고 올해는 김윤경 혁신위원회가 구성이 됐는데요. 바로 이러한 명칭에서 다소 차이는 있고 변화는 조금씩 있습니다만은 선거 패배라든가 또는 당내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민심판편적으로 혁신기구를 만들어 왔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서 토론자들께서도 여러 가지 좋은 안을 제시했지만 이 안들이 당내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공론화되거나 토론을 거치기도 전에 반대하는 의견들이 언론 플레이를 하고 그래서 테이블 장까지 올라오는 것이 너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는 혁신안 마련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을 묻고 그 다음에 당내 문제가 발생됐으면 그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혁신안들이 얼마든지 마련될 수가 있습니다. 혁신안 마련이 어려운 것들이 아니라 바로 혁신안들을 어떻게 통과시키고 당내에서 의원들이 토론해서 확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것들을 당원들에게 투표를 해서 결정하면 되는 문제인데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저는 여기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김윤경 혁신안이 굉장히 혁신적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은 지금 그 현역 의원들이 지금 반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반대되고 있는 이슈된 문제들이 대의원제도 폐지입니다. 근데 실제로 의원들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거든요. 자신들에게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은 언론이라든가 당내 반발 세력으로부터 문매를 받기 때문에 전혀 관계없는 대의원제도를 폐지하자라고 명분을 폐지한 것의 문제점을 가지고 언론 플레이를 함으로써 김윤경 혁신안 자체를 좀 이렇게 무마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혁신안 마련이 어려운 게 아니라 혁신안을 어떻게 관철시키는 게 어렵기 때문에 저는 혁신기구를 상설화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기구를 상설화해서 대표의 권한은 존중하지만 독립기구로 별도의 조직으로 상설화시켜서 1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혁신안을 마련해서 보고함으로써 그러한 안들을 당내에서 토론하고 결정을 하고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을 당원 투표로 붙여서 당원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북구 지역에 동들을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동에서 각자 주민총회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총회들을 보더라도 의제를 10개에서 많게는 20개까지 정해놓고 주민들이 직접 투표를 합니다. 그래서 순위를 정하고 의제를 확정해가지고 내년도 사업으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에서도 이러한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체계화된 시스템에 의해서 의제라든가 책받침에 의해서 그런 제도가 도입되어 있는데 민주당은 좀 그러지 못하고 있다. 인식방편적으로 혁신기구를 만들다 보니까 의원들 간에 서로 이해 타산을 두고 반대하거나 찬성하거나 이렇게 되는데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혁신기구가 상설화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1년을 앞두고 또는 2년, 3년을 장기적으로 관점을 바라보고 혁신안이 마련되기 때문에 이것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적을 수도 있고 또 반대를 하더라도 이것을 직접적으로 당원 투표로서 결정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 발전과 관련해서는 앞서 토론자들께서 자신들의 자기 지역구에 많은 정책들을 내오셨습니다. 물론 반드시 필요하고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정책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체 정책도 중요하고 지역구의 그 정책 개발도 중요하고 하지만은 인구 감소에 따른 도시계획 전반적인 관점과 전환의 방향의 전환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수치적으로 나와 있습니다만은 강주 인구가 143만 명, 그리고 전남이 187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향후 8년 뒤에는 강주가 137만 명, 10년 뒤에는 129만 명, 그리고 전남 같은 경우는 127만에서 160만 명, 이렇게 많게는 10년에서 20년 사이에 8만에서 5만 정도가 인구가 감소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적은 수치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주에서는 그 일곡동이 하나가 없어진다든가 첨단 자체가 없어진다든가 전남에서 완도나 진도 이런 두 개의 군이 없어지는 그런 인구 감소가 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제는 도시 계획을 세운 데 있어서 외곽으로 확장하는 이런 정책보다는 도시계획 자체를 좀 고밀도로 좀 개발을 하고 도심의 공동화를 방지하기 위한 그러한 그 개발이 좀 정책이 좀 세워져야 된다. 인구는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데 지역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계속 외부에 확장하는, 그래서 요즘 보면은 다른 후보들도 이렇게 어등산 개발, 그 다음에 뭐 패밀랜드 개발 이렇게 하는데 개발 물론 좋죠. 그런데 그 개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구 감소에 대비한 정책을 펼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저출산 문제는 우리나라 정부 전체가 다 힘써서 복지 정책이라든가 그다음에 유인책을 내와야 되겠지만 인구 감소가 현실이 되고 있는 마당에 저희들은 거기에 따른 도시계획 자체도 관점과 방향의 전환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